지금 통일교 폭풍이 덮쳤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통일교에서 1억 받은 걸로 구속이 됐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그 불똥이 여권으로 튀면서 지금 상당한 정치적인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미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사직을 했습니다. 일단 뭐 관련 없다, 다 허위다라고 부인은 했지만 해수부 장관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여권을 덮치고 있는 통일교 폭풍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의 이 파괴력 자체가 좀 지금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통일교 폭풍, 통일교 의혹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기된 뭐 다양한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제기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분석 예측해 보는 걸로 오늘 시사쇼 마지막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리한 표 띄워주세요. 일단 이게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인자로 지칭됐던 이 인물, 특검 조사에서 자필 진술서 자기가 이제 썼다는 거죠. 거기 써낸 곳에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이 들어있다라는 게 현재 언론 보도입니다.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윤영호 본부장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전재수 장관은 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다가 내년 지방자치 이제 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던 그런 정치인이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서 진작부터 지지했던 이른바 7인회의 한 명이죠.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3명은 현금,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게 이제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주장.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서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줬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기된 거죠.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통일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수건 사업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해저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북갑, 부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해저터널이 일본 쪽으로 가는 시작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통일교 측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거고요. 2018년 정도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이게 현금 4천만 원, 이게 복돈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니까 당시 통일교 본부 그 천정궁에서 온 전재수 의원이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재수 장관은 완전히 부인합니다. 이 모든 주장이 다 허위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한 적 없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뭐 600명 모여있는 그 부산 행사장 거기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전재수 장관은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뭐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재수 장관은 어쨌든 이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이재명 정부
통일교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또 해수부 직원들의 어떤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라고 하면서 해수부 장관직에서 사직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뭐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물러난 첫 번째 장관입니다. 낙마를 한 첫 번째 장관, 전재수 장관이고 그리고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권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재수 삼선 의원 이거 친문 핵심 이었으면서 또 지역구 뭐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겸손한 또 그런 국회의원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는 자체가 주는 또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종성 전 의원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현금을 받았다. 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임종성 전 의원은 원래 이제 도의원으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초반에 적극 지지했던 7명 중에 1명 7인의 일원으로 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종성 전 의원 오늘 여러 매체 인터뷰에 나와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윤영호 본부장은 알지도 못한다. 전화번호 저장도 안 돼 있다. 나한테. 그리고 한학자 총재 당연히 모른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그 통일교 본부 천정궁에 가족과 같이 가서 카페에서 커피 마신 것밖에 없다. 약간 커피 마시고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거기 멋있다고 해서 가족과 한번 구경 간 거다. 약간 그런 맥락으로 어쨌든 관계가 없다라는 이 그러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여기 이름이 올랐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이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정 장관은 뭐 윤영호 본부장도 잠깐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윤영호 본부장과 10분 정도 만나서 통일 얘기를 한 게 다다. 이후 연락도 안 했고 한학자 당연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쯤에 경기도 가평시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본부장과 차담을 가진 게 유일한 만남이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전북도의 의장을 지낸 김희수 평화통일 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 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 갔다 오다가 동행했던 사람이 제안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윤 본부장을 잠깐 10분 정도 만난 거 그게 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훼손 한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 모두 다 사실무근이다. 관련이 없다. 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라고 면담을 요청해 와서 지인과 함께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번 만난 적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이때 이제 마이크 펜스 그 미국 전 부통령이 왔었죠. 그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이제 접촉을 했다라고 거론된 인물입니다.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그야말로 또 최측근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이제 이름이 통일교 측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정 실장은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도 없다. 아무런
아무런 접촉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활동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 이제 통일교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명목으로 2019년에 현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규환 전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는데 금품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금품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청평에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러 갔을 때도 도시락도 안 줘서 내 돈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됐는데 2022년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행사 일정을 상의하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죠. 이게 아마 윤석열 당시 그 후보와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행사 일정 상의하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건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법적 조치를 할 거다. 그런 통일교 로비나 이런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보면은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 2018년 5월 부산 백스코에서 통일교가 주최한 2018년 희망전진 결의대회, 여기에 전 의원이 참석해서 한학자 총재와 와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라고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임종성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역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임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자주 나오고 연설도 많이 해서 임 전 의원을 신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한학자 총재 앞에서 임 전 의원이 노래하는 모습도 봤다. 이러한 멘트를 보도를 했습니다. 임 전 의원 억울하다, 사실무근 전혀 관계없다라는 맥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해명을 한 것이죠.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5명, 6명, 그러니까 그 자필로 윤 전 본부장이 기록한 인물들 5명인데, 근데 수사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정진상 실장도 추가가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한학자 총재로부터 만나다는 요청 받았지만 딱 잘라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밝혀라, 전말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임종성 전 의원이 맡고 있던 해외 한인 민주회의인가요? 그 조직,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그 임명장을 통일교 인사에게 주는 그 내용을 또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현재 9일날 특검에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관련 자료를 이첩을 했고, 국수본은 특별팀을 꾸려서 지금 발빠르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팀을 꾸려서 지금 이미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점점 이제 속속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거론된 인물들 외에 다른 인물들이 또 거론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거론된 인물들의 해명 과정이나 언론 보도들을 본다면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활동,
임 전 의원의 경우에 해외 활동도 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드러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윤 전 본부장은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뭐 군품 수수 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 그걸 특검이 수사 보고서에 기록을 해서 국수본에 이첩을 해서 국수본이 수사에 착수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실, 이 전말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사적인 측면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낙마,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낙마이고 또 그 사유가 이렇게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휩싸여서 낙마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정치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의 구도 자체도 일단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힘이 실린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멘트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국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이후에 맞은 현실적인 위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그 선고 공판이 나오는 게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날 일단 이번에는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았지만 1월 28일 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 가능성 언제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또 이 문제가 상당히 또 정가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정가에 좀 파장을 부르면서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이 1월 28일 날 선고 이후에 뭐 본인이 얘기하든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든 뭐 형식은 다양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여권 인사들 포함한 정치권 인사 전반에 대한 로비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털어놓게 된다면 이 또 파장이 또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마 물밑에서 여야가 상당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